오늘 할 게 뭐냐면 오늘 할 거 자 별표 2개를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할 게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함수라는 친구를 첫 번째 할 거예요. 함수 뭐 별로 새로울 거 없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함수. 자 저번 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함수에서 함수의 정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셨죠. 그러면서 지금 무슨 함수를 배울 거냐면 지수에 대해서 지수함수란 친구를 배울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가 했으니까 로그함수, 뒤에는 그러면 삼각함수, 그러면 또 무슨 함수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에 미분의 용도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은 뭐 미세하게 분할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왜 그려요? 라고 얘기하면 세상엔 내가 알지 못하는 함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수학자 입장에서. 근데 그 친구들을 파악하려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그래프가 있고 내가 모르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그래프를 일일이 다 이쁘게 그려가지고 파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걸 처음에 배웠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특징이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특징. 그럼 그 함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10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분을 안 배운 입장에서는 10개를 다 얘기하기 뭐하니까 좀 축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함수의 특징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역이다 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의역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X값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실수 전체가 돼버리고 얘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제한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1 이상 x가 3 이하 또는 뭐 a초가 x는 p 미만 뭐 이러한 친구들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한을 받지 않을 때와 제한을 받을 때 두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에 의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치역이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치역.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번에 지수에서 배운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지수에서 배운 친구들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 친구하고 요 친구만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아, 네가 미치야, 네가 지수야 라고 해서 뭐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해? 야, 너는 우리가 양수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죠. 왜죠?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이 밑의 범위가 양수라고 제한받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그를 배우니까 또 한 가지가 추가됐지. 양수이면서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친구는 제한받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거든? 선생님 응? 얘가 정의역이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그냥 그러면 얘가 정의역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x에 관한 n차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수를 배우니까 얘를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봐. 되게 편해. 양수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그럼 양수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양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실수 입장이 뭐가 된다고요? 정의역. 그리고 대응을 시켰더니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이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의역에 의해서 뭐 치역의 범위가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라고 한정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치역으로 뭘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최대값과 누구? 최소값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는 단독 실수, 즉 정의역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보다는 누구랑 짬뽕이 되냐면 얘. 자, 정의역이 뭐 받을 때? 제한 받았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수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정의역이고 두 번째는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치역입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 문제에 나오는 걸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저번 학기에 배웠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단어 기억나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친구가 기억나면 머릿속에서 누가 같이 떠오르냐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1대1 대응이든 함수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증가함수의 정의, 감소함수의 정의 알고 계시죠? 기억나세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는 내가 정의역 중에 임의의 x1, 2라는 원소 두 개를 뽑아갖고 왔는데 x1이 x2보다 작아. 임의의 두 개를 딱 뽑았더니 x1이 무조건 작아. 그런데 결과가 fx1, x1의 함수값이 x2의 함수값보다 항상 작으면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정의를 갖고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수하고 로그에선 나오지 않아. 그런데 2차하고 3차에서는 나와. 2차 함수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고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우함수, 기함수가 떠오르는데 자, 선생님이 네 번째로 함수의 특징 중에 누구냐? 대칭성이다라는 걸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이 대칭성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크게 나누고 있지만 정말 크게 얘기한다면 야, 선에 대한 대칭이냐 아니면 점에 대한 대칭이냐라는 얘기로 먼저 구분이 돼요. 그럼 선은 당연히 직선이겠죠. 점은 당연히 임의의 점일 거란 말이야. 1학년 때 분명히 대칭, 이동 이런 거 할 때 배웠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케이스, 선대칭은 누가 되겠죠? 가장 특별한 게 Y축이죠. 그 Y축 대칭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함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자, 점대칭은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시겠어요? 특별 케이스가 뭐가 됩니까? 원점이다라고 얘기하고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이 색깔별로 구분하자면 자, 우함수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자. 자, f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fx가 그냥 우수수 떨어졌어. 이게 우함수야. 이해하시겠어요?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함수는요. f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뭐 한 거예요? 기어 나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주기성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주기함수? 따로 주기함수라고 안 들어봤어도 fx는 fx 플러스 p를 만족하는 최소의 p값을 주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섯 번째 주기함수 얘기하고 자, 여섯 번째 별표 하나 줄게요. 자, 지금 하는 얘기들이 조금 있다가 할 지수함수에서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이름은 정점인데 그냥 정점만 쓰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에 고자를 쓸게. 그러면 고정점입니다 라는 단어가 보이겠지. 고정점의 느낌은 뭐야? 그냥 픽스된 점입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 고정점, 즉 정점의 의미는 반드시 지나요 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림을 내가 몰라도 반드시 지나요. 자, 그럼 이 반드시 지나요 라는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하자. 자, 그때 배웠었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입니다 라는 친구를 갖고 올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해석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전개하면 XY의 1차식이죠. XY의 1차식이니까 누구라고 보는 거야? 직선이야. 근데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누구? 교점을 지나게 되는 새로운 직선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살구색이라는 친구는요. 직선인데 K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정해진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직선인데 누구는 확실하게 줬어? 교점은 확실하게 줬지. 그렇잖아. 그럼 그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정점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자. 얘가 미치고 얘가 누구야? 지수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양수를 갖다 쓰든지 간에 여기 지수 자리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어떠한 양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0이 들어가면 결과가 누가 나오겠죠? 1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x값에다 0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지? 0,1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함수의 특징을 파악할 때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고정으로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더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별표 2개 드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배울 극한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를 텐데 자, 기억해보자 얘들아. y는 x-3분의 1 이거 뭐죠? 유리함수죠. 그럼 유리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는 선생님 정의역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어떻게 해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에 따라 보게 되면 대칭성은 걔는 뭐가 돼요?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고 주기성은 없고요. 정점 지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점은 뭐 굳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잊지 말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값은 어딜 향해 가는 거죠? 0을 향해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쭉 그었더니 어떠한 선이 나타나는데 그 어떠한 선의 이름이 뭐죠? 점점 근접하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함수에서 나왔던 그거. 누구? 점근선이다.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번 지수함수에서도 한 번 더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겠지. 그렇잖아. 듣도 못한 그래프도 그려질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 그래프들 중에서 요 7가지의 특징만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해결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할 거 첫 번째. 함수긴 함수인데 무슨 함수? 지수를 베이스로 가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나는 1번에서 지수함수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y는 fx인데요. 걔가 a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자. 누구? a는 양수이면서 a는 누구다? 1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x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죠? 실수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치부된 및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인 y도 무슨 수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옵니다. 라는 이 3가지의 조건은 필수 지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지수함수가 선생님 어떠한 함수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점을 찍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데 자, 보자. A에다가 적당한 수 2가 가장 좋을 것 같아. 2를 넣고 X값을 뭐 적당한 정수를 넣어서 움직이는 모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를 넣었어. 0일 때 어딜 지나? 1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0,1을 지나요? 1, 어딜 지나? 2를 지나겠죠. 2였을 때는 4를 지나겠고 3이었을 때는 어떻게 지나? 8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점점 올라가는 거 느낄 수 있겠어?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올라? 그럼 얘는 이렇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2는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얘네들을 촘촘하게 그려서 좀 이어봤더니 어떤 스타일의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이러한 스타일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y는 2x의 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걸 그려놓고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이거야. 자,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1번이 누구였죠? 정의역이었죠.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 1번 정의역은 뭐가 되겠니? 뭐 거슬릴 거 없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얘기하죠? 치역 얘기하죠.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3번은 뭐였죠? 증가감소였죠. 선생님, 얘는요 지금 증가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가니까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공역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니까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죠? 대칭성이었지. 대칭성이 있어요? 없지. 다섯 번째는 뭐였죠? 주기성이었죠. 주기성 있어요? 없지. 여섯 번째는 누구였죠? 정점이었지. 그럼 여섯 번째 가봅시다. 여섯 번째가 정점인데 이 정점이 그래프 그릴 때 정보야.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a가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결과에 1. 즉 a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0,1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1,a도 지납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결과가 누가 나오죠? a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에서 누가 나왔지? 점근선 나왔죠. 점점 근접하는데 얘들아 요쪽을 보도록 하자. 2x의 제곱에서 x가 음수로 점점 간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2의 10제곱은 뭐예요? 1024분의 1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2의 마이너스 10제곱은.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노란색이 x축에 닿을랑 말랑 가는데 x를 아무리 줄여봐도 x축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프 그릴 때 도움이 되면서 7번째 점근선 선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점근선 누구라고요? y는 0이다 라는 직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선생님 2를 안 넣고 제가 2분의 1을 넣어봤거든요? 라고 하는 거야. 2분의 1을 넣었더니 2분의 1인 경우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0,1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1을 넣었더니 어디로 가? 2분의 1. 2를 넣었더니 4분의 1. 마이너스 1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럼 이렇게 또 이어서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 느낄 수 있죠. 유달리 틀린 애가 누구야? 3번이지. 얘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 근데 왜 어떤 애는 쟤가 나오고 어떤 애는 얘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어. 여기다 뭘 넣었지? 2를 넣었지. 여기다 누굴 넣었지? 2분의 1을 넣었지. 걔네들이 구분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큽니다 라고 구분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색깔 따라가면 이 그래프와 누구? 이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밑이 누군데? 얘잖아.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러한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밑이 뭐가 돼요?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친구들은 뭐예요? 감소함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선생님, 네가 지금 2하고 2분의 1 했잖아. 나 재미난 거 발견했어. 야,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이 있는데 2와 2분의 1은 무슨 관계지? 역수관계잖아. 나 지수법칙 배워서 알아. 얘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 맞죠? 그러면 야, 수학에서 절대 쫄지 말아야 될 게 이름표 자유자재로 붙이는 거거든? 그냥 편한 대로 줘, 이름표. 야, 네 함수가 fx인데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새끼는 뭐가 된 거야? 그 x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즉 두 함수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y축 대칭입니다 라는 관계가 들어갈 수 있겠죠. 대칭시켜라야 대칭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별표 하나 드리도록 하고 방금 했던 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좌표 평면을 그려봤는데 선생님 그래프를 조금 확대시켜서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는 노란색으로 y는 2의 x의 제곱이라고 줬어요. 아까 줬던 거니까. 그럼 정의역, 실수전체, 치역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은 없죠. 주기성도 없고 정점은 어딜 지나요? 0,1, 1,a 지나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예요? y는 0입니다 라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럼 니네한테 이 지수함수가 딱 들어왔으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모든 함수의 성질을 쓸 수 있어. 합성함수, 역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걸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모든 내용에 이제 지수함수도 들어온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 노란색을 그려보니까 선생님 재미난 게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맞아요?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은 자, 2학년 때 문제 미분 쪽에서 자주 나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미분 파트에서의 1대1 대응은 즉 증가감소는 얘기가 되는데 1학년 버전에서의 증가감소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1대1이라는 내용이 곧 누구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증가감소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고 그때의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함수식으로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암기하고 계시길 바래요. 아시겠어요? 요 식이 보이면 즉 임의의 원소 두 개의 대소가 x1이 작으면 결과도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증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보다 1대1 대응을 얘기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건 아까 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자, 노란색도 일단 어디를 지나요? 0,1을 지나고 살구색도 일단 어디를 지나죠? 0,1을 지나죠. 정점으로서 동일하죠. 둘 다 점근선은 y는 0, 즉 x축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살구색은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또 뭐가 돼?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느낄 수 있겠지. 맞아요? 야, 그러면 야 봐봐. 여기에 밑이 2잖아. 그럼 여기에 밑은 2보다 클까? 만약에 여기에 밑이 이 살구색의 밑이 2보다 작으면 노란색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얘는 살구색의 그래프가 밑이 더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근데 재미난 건 원점 여기 0을 기점으로 0의 오른쪽은 이쪽이 더 크지만 0의 왼쪽은 누가 더 커요? 노란색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x는 0을 기점으로 대소가 바뀝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 드릴게. 지금 나는 얘를 누구라고 그린 거냐면 y는 3x의 제곱이라고 그린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밑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0,1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느끼시면 좋아요. 즉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간다고? 탁탁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림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증가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별표 2개 줄 테니까 얘는 좀 암기해 주길 바래. 자, 이런 느낌 받아봐. 자, y는 fx고 그 fx가 함수 중에서 a의 x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수함수만 갖는 특징이 또 있어. 식에서 뭐가 있냐면 f에 x 더하기 y가 됐다라는 건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지수에 x 더하기 y가 들어간 거지. 근데 지수 입장에서는 2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fx 곱하기 f에 뭐가 된다? y가 된다라는 거야. 제가 이거를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게 보이면 저 함수는 누구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너 지수네?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건 뭐예요? 주어진 식을 보면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뭐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야, 넌 지수잖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지수법칙에서 파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자, 요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하면 또 얘는 뭐가 됩니까? fx분의 1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그럼 요 세 가지 모양을 보시게 되면 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아, 넌 지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아, 이 지수 함수와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이동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동에는 몇 가지가 있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2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동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얘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야. 겹치니? 이거예요. 겹쳐? 그러면 이동해서 겹치면 우리는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겹치는 걸 물어볼 때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자, 가봅시다. 적당하게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y는 a의 x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린 ax의 제곱의 a는 1보다 큰 걸까? 작은 걸까? 큰 거지.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고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사를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는 애들을 m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평행이동한 애를 n칸이라고 얘기를 할게. 근데 얘들아, 이동을 하면 2차 함수 정도는 그냥 같이 이동하면 되는데 얘는 이동할 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있어. 뭘 신경 써주냐면 선생님 잔말하고 그리기부터 해요. 그러면 여기 0,1을 지나는 애를 기준으로 이동시켰으니까 0,1이 지금 어디로 온 거야? 여기가 어떤 점이 되겠어? m,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서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이거 주의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야, 이 그래프는 원래 누굴 갖고 있어요? 점근선을 갖고 있죠. 근데 점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어? 위로 올라간 만큼 올라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럼 점근선이 같이 이동을 해버렸네? 어떻게? 요렇게 와버리겠죠. 그림이 정말 한 칸 같아서 좀 그리긴 하지만 이거를 y는 누구라고 쓰세요? 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들은 만큼 점근선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정점이 여기를 이동됐으니까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요 라고 그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점근선과 정점 2개만 있으면 그림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살구색이 갖고 있는 식을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할게. 이게 x-m 더하기 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죠? 이건 굳이 얘기 안 할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정의역은 뭐니?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 치역은 뭐예요? y는 n초과가 되겠죠. 증가는 바뀐 거 없고요. 대칭성 없고요.
주기성 없고요. 정점은 어디로 갔니? m, n 플러스 1로 갔죠. 점근선은 어디로 갔니? y는 n으로 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동시킨 만큼 이동이 됐다. 근데 그래프만 이동한 게 아니고 점근선, 정점,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기억을 해라. 왜? 문제 풀 때 쓰이니까. 아시겠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분명 여기서 겹치니? 라고 물어봤잖아. 즉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살구색이 있는데 살구색을 움직여 봤더니 너 흰색이랑 겹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야 선생님 이거 겹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는 없겠지. 이건 상식적으로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애들이 발생하는 거야. 선생님 y는 2x의 제곱이 있고 2에 2x 마이너스 2제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온 거야. 느낌이 좀 비슷하거든. 밑도 2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아, 겹치니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밑이 같아져야 돼요. 밑이 다르면 아무리 움직여도 겹칠 수가 없어. 근데 밑을 같게 하려면 뭘 봐줘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x 앞에 1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x 앞에 누가 있어요? 2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선생님 2에 x-1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요렇게 가니까 얘가 실상은 밑이 누구야? 2가 아니고 4가 된다는 거지. 밑이 2라는 친구와 4라는 친구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같아줘야 돼? 밑이 같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을 경하게 휩싸이게 할 수 있습니다. 2의 x의 제곱과 y는 3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 두 친구는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곱하기 3배를 했으니까 느낌상 곱하기 3배란 게 어떻게 겹치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겹치게 만들려면 그 지수 앞에 개수가 무조건 뭐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3을 어떻게 1이 되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그래서 로그가 등장할 거죠. 3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의 1제곱이고 1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뭐 한다고? 맨 아까 맨 뒤에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 되겠지. 몰라? 개수가 1이 아닌 친구가 오더라도 충분히 난 그거를 뭐 할 수 있어? 밑을 바꿔낼 수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너 뭐야? 이건데요? 아, 그러면 밑이 같은 상황에서 개수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 평행이동시켜서 겹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3개만 배울게요. X축, Y축, 원점 3개만 배울게요. Y는 X축은 로그 가서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별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자, 이건 잘 느끼시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봐봐. 좌표 평면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에 흰색으로 기본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A의 X의 제곱을 쓰는 것보다 2X 제곱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우리의 도움 주실 2X 제곱 그래프를 갖고 올게요. 자, 새로 배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1학년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저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 주세요. 그럼 X축 대칭시키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모든 X값에 의해서 결과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려면 어떤 짓을 취해 주셔야 돼?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쩌겠니? 자, y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되겠고 fx의 전체 마이너스를 취해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x축 대칭시켜라의 의미는 뭐가 돼? 전체 마이너스를 취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누가 될까요? y축 대칭시켜라죠. y축 대칭시켜라는 누구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x의 부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f 마이너스 x. x의 부호를 바꾸면 뭐가 된다고? y축 대칭이 된다고. 자, 그러면서 x, y 둘의 부호를 다 바꾸면 무슨 축 대칭이 될까요?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내려와서 한 번 더 흰색을 쓸 수밖에 없으니 요걸 쓰게 되면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즉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많이 더 붙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x 앞에 부호와 전체식 앞에 부호를 보고 대칭 이동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겠니? 없겠니? 충분하게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리자입니다. 자, 내가 함수를 다 알아도 그릴 수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근데 그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는 방법 뭐 하라고요? 정점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함수를 만족하는 임의 점 하나 정도만 찍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뭐 정도? 점 하나 정도. 자, 이 세 가지만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y는 2의 1-x의 제곱 더하기 2다. 이러한 친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느끼셔야 되는데 선생님 좌표 평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그려주세요. 오케이, 좋아.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지수함수는 y는 이 x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져 있지. 그럼 얘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가자. 선생님요.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써도 돼야 한대요? 되겠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라는 것도 쓸 수 있겠지. 나 그럼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잖아. 근데 나 뭐하러 했어? 감소함수는 2분의 1 x제곱 입장에서 0,1을 지났는데 근데 평행이동의 결과는 어딜 지나요? 1,3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올 수 있겠니? 자, 여기다 비교 대상 써줄게요. y는 2분의 1 x의 제곱은 점점 어디를 지나? x가 0이었을 때 1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어떻게 한 거야? x축 양의 방향으로 한 칸, y축 양의 방향으로 두 칸이 왔지.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럼 정점이 여기의 정점은 0,1이라면 여기의 정점 뭐가 되는 거야? 1,3이 돼주는 거지. x축 방향 한 칸, y축 방향 두 칸 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두 칸 업 시키다 보니까 점근선이 누가 돼? y는 2가 됩니다. 라는 거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1,3이라는 정점 찍고요. y는 2라는 점근선 찍어요. 그럼 점근선은 노란색이라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점이지. 맞아요? 세 번째로 뭐 한다고 그랬어? 이무의 점 하나 찍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무의 점 중에서 그냥 그나마 가장 간편한 게 뭐 있어요? x에다가 2나 3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럼 2나 3 정도는 뭘 보겠다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찍었을 때 걔보다 결과가 높으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난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긴요? 여기에다 계산 편하게 2, 3 넣지 마세요. 0이나 마이너스 1 넣는 게 더 편하죠. 0 넣으면 누가 돼? 4 되지. 0 넣으면 4 되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즉 뭐예요?
첫 번째 누구 찾아? 정점. 두 번째 점근선. 세 번째 한 점 대입해봐서 방향성.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포맷을 내가 뭐 할 거냐면 정리해 줄게. 자, 여기에서 A 값, 그 다음에 B 값, C 값, D 값에 의해서 지수함수의 어떤 놈들이 결정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말이죠. 첫 번째. 지수함수의 모양에 관련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모양. 자, 얘들아. A 값 자체는 평행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에 영향을 붙이진 않아요. A 값은 언제든지 B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아니고 A의 뭐가 모양에 관련되겠어? 부호가 모양에 관련되죠. 위로 올라갈 거니 아래로 내려갈 거니, 즉 이런 그래프 나올 거니 위로 올라갈 거니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모양 관련으로 맨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B.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라는 친구. B. B가 0과 1 사이일 때는 뭐가 돼? 감소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B가 1일 때 1보다 크면 뭐가 돼? 증가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라고 해서 A와 B의 범위가 누구와 관련된다? 모양과 관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누구하고 관련될까요? C는 이동 관련이 되겠죠.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C만큼 이동을 하겠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D만큼 이동시킬 수 있는 게 C와 D라는 친구들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요, 별표를 4개 드릴게요. 제가 줄 수 있는 별표의 맥시멈은 5개고요. 별표가 많아질수록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빈도수가 높다라고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뭔데요? 그러면? 자, 봐봐.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지수함수는 바보예요. 증가만 할 줄 아는 바보 또는 감소만 할 줄 아는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 지수함수 자체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계속 작아들고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플러스 제한 범위가 나와요. X의 제한 범위를 잡을 건데 그 X의 제한 범위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고 이상 이하로 잡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해당하는 그래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진 범위 외쪽으로는 안 봐요. 그럼 당연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왜? 구간의 양끝값이 증가하니까 구간의 양끝값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한 범위뿐만 아니고 이걸 생각하는 거야. 너의 치역은 뭐니? 나의 치역은 양수인데? 그치? 맞아? 그러면 네가 치역의 양수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테크트리를 타는데 너를 치환해버리겠어. 그래서 2차 함수로 갖고 갈 거야. 라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너 뭐라고? 너 양수라며? 그치? 너 양수지? 그래. 너 양수지? 양수지? 그러면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더라? 양수인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정점 0,1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x-2제곱의 그래프와 만나주는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야? 2x-2가 결과가 1이 나오기 위해서 x값은 누구라는 거 볼 수 있어? 2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b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하고 또 만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4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얘기하고 C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또 만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럼 X값이 뭐가 돼줘야 돼? 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아, 똑같은 그래프를 X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잖아. 맞죠? 근데 여기 잘 봐봐. 선생님, 여기에서 튕겨서 올라갔죠? 그치? 그럼 이거 직각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거 직각이잖아. 여기서 튕겨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라인을 딱 그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이 모양하고 여기에서 이 모양하고 같지 않아요? 당연히 같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옮기면 여기 겹치겠어? 안 겹치겠어? 당연히 겹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면적은 2, 3은 6이죠. 그 답은 누구? 6입니다. 절대값 나왔어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모르냐가 이 문제의 향방을 갈라요. 근데 나는 안다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 전체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X축 아래에 그려지는 친구를 그냥 접어서 튕겨 올리시면 돼요. 좌표 평면을 그리시는데 한 이쯤에다 그릴게요. 선생님, 5칸 가고요. 그래, 그럼 5칸만 가면은 정점이 어디 있죠? 5,0이죠. 맞아요? 5,0쯤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63, 5,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3이죠. 그럼 정점이 어디 생겨? 여기가 x가 5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63인 정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그 밑에 마이너스 64에서 생기겠지. 자, x에다 5 넣어봐.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선생님. 그래프가 x가 0 지나면은 얘 또 어마무시하죠. 32죠, 지금. 2의 5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0이니까 한 이 정도 그려서 그림을 아유, 잘못 그렸다. 뭐 그냥 갑시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걔가 어떻게 돼? x축 아랫부분이 뭐 한다는 거지? 튕겨서 올라간다는 건데, 자, 이 지점이 32로 오시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는 점근선도 같이 튕겨 올라오다 보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누가 된다는 거? 64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 누굴 지나요? 그럼 5, 누굴 지나겠어? 그림 좀 이상하지만 63을 지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자, 여기에서 잠깐 연습해 봅시다. 이차 함수 이렇게 줬어. 전체 절대값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니? 그쵸? 그렇게 x축 아래에 있는 거 튕겨 올린 거야. 그러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정보는 다 줬으니까 얘는 이제 살짝 점선으로 취급해 줍시다. 이쪽은요, 계속 올라갈 거야. 이쪽 안 올라갔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린 거 확인했어요? 자, 이제 누구 등장? 두둥. y는 k가 등장을 했어. k는 무슨?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내가 저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어디서 만나고 싶다는 거야? 일사분면. 그럼 내가 여기에서 y는 k라고 잡았어요. y는 k 잡았어요. 어디서 만나요? 2사에서 만나지. 1사에서 만나려면은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그랬더라? 32라고 그랬지. k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뭐예요? 만나겠지. k는 32. 그러면 얘들아,
32보다 커야 되는데 또 무진장 커진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이쪽이 점근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 64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63에서 누굴 빼는 거야? 32를 빼는 거죠. 그럼 몇 개? 31개. 맞아, 좀 복잡해졌는데 쫄지 말라고. 여기 봐봐봐. fx 곱하기 fy가 6이고 gx 곱하기 gy가 10이라는 정보가 있어. fg가 누군데? 나하고 난데? 야, 복잡하구나. 근데 fx 플러스 y를 구할래.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fx 플러스 y라는 건 정의역 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2의 x 플러스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잖아.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fx 곱하기 fy래. 자, 두 번째. 정보 찾아가자. fx는 뭐죠?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과 2의 y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의 제곱을 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gxy는 뭐가 돼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과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의 곱이 gx 곱하기 gy라고 쓸 수 있겠니? 여기까지는 인정하세요? 전개하자. 뭐 어려울 거 없는데요? 2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게 누구라고? 10이라고. 내가 구할 게 이거지. 근데 나 이거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하고 싶냐? 인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정리. 그럼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더하고 싶지. 더해야지만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누구만 남아요? 60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잖아. 난 몇 개만 구하고 싶은 거야? 한 개씩만 구하고 싶은 거야? 더하면 16이죠? 반으로 나누니까 누가 돼줘야 돼요? 8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다. 보자. 선생님 오른쪽 그린 거 같대요. 오른쪽 그림 봐볼까? 이식하고 이식을 얘기하죠. 자, 이식은 뭐예요? 2x제곱 한 칸 내린 거지. 이식은 뭐예요?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죠. 걔를 뭐 하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9분의 a, 마이너스 9분의, 플러스 9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맞죠? 자, 그 교점을 a라고 얘기하자. 오. 그랬을 때 b의 좌표가 4,0이야. 내가 4,0이야. AOB의 넓이가 16이 되도록.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높이가 될 수 있겠죠. 넓이가 16이 되려면 저 높이 값이 누가 나와줘야 돼? 8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누구야? 여기 y좌표가 8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양수 A값 구해주세요. 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누가 나와줘야 돼? 8이 나와줘야 되겠지. 교점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 내린 게 높이잖아. 근데 내가 밑변 길이가 4야. 근데 넓이가 16이 나온대. 그럼 높이가 뭐 나와줘야 돼? 8 나와줘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8이니까 2의 x의 제곱은 누구 나와? 9고 x값이 누구야? 그러면 로그 2의 9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가 되시겠어요? 근데 x값이 로그 2의 9가 들어갔었을 때 결과가 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근데 그게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있어봐. 2에 마이너스 로그 2의 9를 넣었어. 여기 x자리에다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로그 2의 9를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더하기 9분의 a를 한 친구가 누가 나와줘야 돼? 8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왜? a점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니까. 요 a점이 누구라는 거야? a점이 로그 2 9,8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얘부터 정리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얘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겠니? 9분의 1이죠.
지수에 로그 들어가면 맨 앞과 맨 뒤 자리 바꾸죠? 9분의 1과 2 자리 바꾸면 이 결과 그냥 누구예요? 9분의 1이죠. 자, 양변에 9좀 곱해볼까요? 1 플러스 a는 8, 9, 72. 그래서 a 값은 누구예요? 7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수 a, b, c. 자, 일단은 양수라는 거 신경을 쓰시고요. 자, 등식이 성립을 한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 b, c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첫 번째 부등식 뭐라고요? 대소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부등식에서 서로를 뭐 한다? 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보자. 양수 ABC는 무슨 조건일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보세요. 양수 A, 양수 B, 양수 C. 근데 A, B, C의 대소를 비교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A, B, C가 어느 자리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단 말이야. 단독으로 A, B, C만 비교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봐봐. 2의 5제곱의 A의 제곱은 3의 3제곱의 B와 동일하고 걔는 5의 제곱의 C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내용물이 어디로 가겠니 얘들아? 2의 5제곱은 어디로 가겠어요? 32로 가겠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로 가고 5의 제곱은 어디로 간다? 25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지수 함수에서 내가 밑이 1보다 뭐 할수록 커질수록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좌표 평면을 그려서 0,1을 지나는 3개의 지수 함수를 그려볼 건데 그 모양새가 이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25c제곱, 27b제곱, 32a제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뭡니까? 결과값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응? 얘의 결과와 얘의 결과가 다 뭐하다? 같습니다. 결과값이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지수 어떻게 떨어져요? 여기 색깔 맞춰서 떨어져 볼까? 내가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A가 떨어집니다. 내가 누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B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C라고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입장은 뭐였어? 지수 함수 입장에서 A, B, C를 정의역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대소가 A, B, C 크기 순으로 CBA로 잡힙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A 순서입니다. 자, 위에 1번과 2번 문제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얘가 그러면 2x 3y 5z의 대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2x의 제곱, 3y의 제곱, 5z의 제곱. 여기서 지수는 A, B, C였는데 여기서는 2x, 3y, 5z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2의 x의 제곱은 3의 y의 제곱이고 5의 z의 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게 있는데 양수 x, y, z이기 때문에 2x의 제곱, 즉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결과값이 무슨 수예요? 양수라는 보장을 받으셨죠. 양수라는 보장을 받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2x, 3y, 5z의 친구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머리 한번 써볼까요? 2x, 3y, 5z의 최소 공배수. 여기에 만족하는 숫자들이 누구죠? 2, 3, 5의 최소 공배수가 30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30제곱을 다 때려박아도 똑같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2의 15제곱의 2x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누구죠? 3의 10제곱의 3y란 친구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의 6제곱의 5z인 친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같이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2의 15제곱이 큰지 3의 10제곱이 큰지 5의 6제곱이 큰지 할 수 있어 없어? 있기야 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로그를 써서 할 거야. 그러니까 2의 15번 곱이 3의 10제곱보다 크다는 건 바로 갖고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계산해서 푸실 분들은 일단은 곤란함을 겪을 테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라는 건 이렇게 보도록 하시지. 자, 1번과 똑같이 풀려는 아이디어가 막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2x, 3y, 5z의 대소관계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부등식으로 가고 서로 빼서 결과가 양수가 나온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에서 3y를 뺐더니 결과가 양수야. 그럼 누가 큰 거야? 2x가 큰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뺀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지수로 들어갈 거지. 누가? 2x하고 3y가. 그럼 2x하고 3y가 보이니까 여기를 가만히 볼까? 선생님, 근데 x하고 y가 해당하는 친구는 이렇게 있어요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나는요 여기에 정보 하나와 그 다음에 난 2x-3y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수니까 여기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2라는 숫자를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뭐지? 그러면 자, 계산해 볼까요? 2의 3의 y제곱 분의 라고 쓸 수 있겠죠. 2의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선생님, 자, 기다려봐. 이 친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x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겠니? 2x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2의 x의 제곱은 누구예요? 3의 y 제곱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3의 y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더니 무슨 지수법칙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묶을 수 있죠. 얘는 8의 y제곱이고 얘는 9의 y제곱이야. 그럼 묶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8분의 9의 y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되겠지? 선생님 이게 어쩌다고요? 자, 여기를 다시 봐보자. x, y, z는 무슨 수? 양수. 그래, 양수인 거 알아? 그러면 나는 무슨 수? 양수. 나는 무슨 수? 1보다 커. 우리 지수함수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함수로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지났을 때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0,1이죠. 지금 얘기하는 y, 양수인 친구들은 정역이 이쪽, 즉 0보다 큰 쪽이에요. 0보다 큰 쪽은 누구보다 큰 쪽으로 가는 거지? 1보다 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어쨌다고요? 자, 여기 봐봐. 얘는 1보다 큽니다. 나는 누군데 2의 0제곱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를 살짝 지워볼까요, 얘들아? 결과적으로 2의 2x-3y 제곱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지? 2의 0제곱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겠죠. 선생님,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고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2x-3y라는 친구가 0보다 크겠군요 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시 2의 2x-3y 제곱의 결과가 2의 0제곱보다 크다면 2x-3y라는 값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2x-3y가 양수가 되니 2x는 3y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해봐야 돼? 이번에는 두 번째. 자,
OZ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죠. OZ가 봅시다. 3의 Y의 제곱은 5의 Z의 제곱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Y와 5Z의 대소관계를 볼 거야. 그럼 뭐 한다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니? 그러면 5를 써도 되지만 3을 씁시다. 그럼 3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의 5Z 제곱분의 3의 어떻게 되겠어? 3의 Y제곱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3Y제곱은 5Z제곱이죠? 그러면 3의 Y제곱 어떻게? 여기에다가 Y의 제곱에 세제곱을 쓰게 되면 3Y제곱이 누구로 바뀌겠어요? 그쵸? 5Z의 제곱으로 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의 5제곱은 뭐죠? 243이죠. 5의 세제곱은 뭐죠? 125죠. 그놈의 전체 Z의 제곱인데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243분의 125는 밑이 1보다 작지? 그리고 나는 뭐가 돼요? 양수죠?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번에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0,1을 지나는 감소함수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정의역을 양수를 갖다 쓸 건데 결과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갖다 쓸 거지. 그럼 결론, 나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죠. 맞잖아.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2의 0제곱보다 작은 거고. 그럼 결론을 2의 0제곱이다. 3의 0제곱보다 작은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중간을 지워서 어떻게 돼? 3의 0제곱보다 작으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Y하고 5Z의 대소는 0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3Y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5Z보다 작은 거야. 그럼 3Y는 5Z보다 작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건 나쁜 친구네. 하나 더 해보셔야 되겠지. 누구랑 누구랑 할 겁니까? 2X와 5Z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X의 제곱은 5의 Z의 제곱이니까. 자, 보자. 내가 구할 게 누구라고요, 선생님? 2X-5Z.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다 해봐서 알죠? 2를 쓸게요. 자, 가보도록 하시죠. 나는 누구예요? 2의 5Z의 제곱분의 나는 누구야? 2X의 제곱의 제곱인데 실질적으로 5Z의 제곱입니다. 라고 바로 갈 수 있겠지. 자, 2의 5제곱은 누구예요? 32분의 25의 전체 Z의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겠어? 2의 0제곱보다 작죠.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선생님 결과적으로 5Z가 가장 큰 거가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대소비교 하시게 되면 5Z가 가장 크시고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예요? 2X가 크시고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야? 3Y가 가장 작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지수함수, 2차 함수. 그래. 근데 합성함수까지 나왔는데 합성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즉 나는 fx라는 ax의 제곱 지수함수가 있고 g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란다. 그런데 뭐 하자고? f합성 g를 하자 이거야. 자, 그럼 f합성 gx를 했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1학년 때 합성함수를 다 배워서 아시죠? 그래요. 요 자리에 x 대신에 gx가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친구는 a에 x의 제곱, 그냥 느낌 있게 가자.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돌리고 갈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자, 그랬을 때 그놈이 누굴 가져요? 최소를 가져요. 누구? 최소를 가져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보기 전에 그래프부터 생각해보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란색으로 감소함수. 얘는 밑이 누구보다 작을 때죠? 1보다 작을 때죠. 자, 살구색으로 증가함수.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이든 살구색이든 최대 최소값은 지금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선생님 그러면 내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역에 뭘 주겠다? 그쵸. 제한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정의역에 제한을 주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2분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가니까 아시겠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친구 얘는 0 이상 나는 2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2 이상이죠. 범위가 주어졌어. 나의 지수가 2 이상이라고 제한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에서 2라고 끊고 둘 다 보자. 2 이상이니까 정의역이 이쪽을 썼을 때 살구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2 이상이면 노란색 입장에서는 2였을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죠. 살구색은 2였을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미치라는 친구를 A라고 주었을 때 이게 어느 상황이니? 네가 1보다 작니? 1보다 크니? 1보다 커요. 그러면 나는 증가함수에서 x가 뭐였을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2였을 때. 그 2를 만드는 x값이 누구니? 그러면 그걸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마이너스 1이 들어갔었을 때 아이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값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지? 1보다 크니까 a의 제곱은 누구 나와? 4. 그럼 a값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2예요. 자, a가 2니까 여기 2x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요. 문제 푸시면서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왜요? 여기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니야, 얘들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상황구분, 즉 우리는 상구라고 얘기하죠. 상구를 통해서 해결 능력을 갖추자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요거를 지울게.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G합성 F1입니다. 선생님, F1은 누구예요? 2가 되겠죠. 그러면 G에다가 2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누가 되겠어? 4, 4, 3, 11. 답은 누구? 3번. 함수 fx의 최소값이 22였을 때라는 상황 보시고 그때 A값 구해주세요. fx가 누구니? 모르겠는데? 왜 몰라? fx라는 친구는 3의 a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2, 고3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진짜 빠지지 않고 맨날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최대, 최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안 배웠어요. 최대, 최소 생각을 해보세요. 맥시멈과 미니멈이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식 그 친구의 누구도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 푸는 거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2차를 제외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뭐도 생각해줘야 돼? 제한 범위, 즉 x값에 대해서 범위가 잡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기 명제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우시면서 뭐 했어요? 산술, 기하, 평균이란 걸 했었죠. 자, 산술, 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 산술, 기하, 평균은 조건이 있었어. 무슨 조건? 양수였을 때의 최대, 최소. 양수였을 때 뭘 구하는 거야? 합이 정해져 있으면 곱의 최대. 곱이 정해져 있으면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였어. 기억나세요? 자, 여기다 쓸게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였을 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큽니다. 라는 산술기하 하나 써놓고 진행할게. 왜요? 자, 보자 얘들아. 나 지수죠. 나 지수야. 그럼 나 무슨 수야? 양수, 양수야. 양수의 합에 누굴 구해? 최소값. 그럼 합이 곱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또 뭐야?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곱하면 1이야. 아, 너희 깜찍한 새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루트
자, 3에 곱했다는 건 지수의 합이죠. 자, a 플러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자, 그럼 여기 x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지수가 누가 남는 거예요? 지수가 누가 남아? 그치? 이 a가 남는 거죠. a 무슨 수예요? 상수야. 나 뭔지 몰라. 근데 여기 보세요. 2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3은 양수니까 나 3a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우리는 없어질래요. 2 곱하기 3의 a의 제곱이죠. 누구 있습니까? 더하기 2. 그러면 더하기 2를 하고 더하기 2를 해도 당연히 최소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이 친구가 누가 나와줘야 돼? 20이요. 그럼 내가 누구 나오는 거야? 18이요. 그럼 내가 누가 나와줘야 돼? 9요.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이 누가 나온다? 2가 나와서 답이 몇 번? 5번 된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분의 1 x의 제곱에서 정사각형을 계속 붙여서 그려나가는데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정사각형의 성질은 내변의 길이가 같다. 내각은 90도다. 근데 이 지점이 어디 지점이죠? 1이야. 그럼 나도 누구야? 1이야.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나는 누구야? 2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돼? 2분의 1을 더해주니까 2분의 3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2분의 3이 들어갔을 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다시요. 여기가 1이고 요만큼이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x좌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대입했을 때 나는요. 결과가 누구예요?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넓이는요? 라고 얘기하면 2분의 1이라는 친구의 2분의 3제곱에다가 몇 제곱한 겁니까? 전체 제곱. 지수법칙에 약분되고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누구? 8분의 1이 두 개 드릴게요. 자, 지수를 이용한 지수함수 그래프에서의 대소비교 관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기준을 잡고 해봅시다. 어떤 기준이요? 자, 일단은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이 한 친구들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를 같게 할 수 있으면 지수를 같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A, B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데 내수 A, A제곱, AB제곱, BA제곱, BB제곱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뭐하는 친구? 큰 수를 적어주세요. 순서대로. 작은 수와 큰 수 순서대로 적으시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큰 거와 작은 거는 빼라고 하셨는데 여기선 빼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비교를 해보죠. 요 친구와 요 친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준비하시고요. A가 밑이 들어갔을 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겠죠. 나는 1일 지나요. 0이었을 때. 감소함수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요. 자, 이렇게 내가 y는 a의 x의 제곱이라고 썼을 때 이제 요 x 정의역에 0과 1 사이에 a, b가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보세요. 여기가 1입니다. 이 사이에 a, b가 무슨 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a가 b보다 더 뭐한 순으로? 작은 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볼까요? 자, 확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할게요. 내가 0이고 내가 1이고 그러면 한 여기쯤에서 1이 나오겠죠. 자, 적당하게 여기에다가 A 값을 잡고 여기에다가 B 값 0과 1 사이에 A가 B보다 작게 해서 임의의 두 값을 잡았을 때 그때 결과값이 누구야? 내가 A의 A제곱이구나. 내가 누구야? A의 B제곱이구나. 그럼 누가 더 커? A의 A제곱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뭘 봐요? 뭘 보긴? 야, 이게 B라고 얘기해도 별반 달라지는 거 없지? B의 A제곱, 이 B의 B제곱보다 클 거 아니야? 요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와 얘네가 비교당했는데
큰 친구는 어떻게 잡아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해 봅시다. a제곱과 ba제곱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a제곱과 ba제곱이면 큰 것 중에 큰 거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b제곱과 bb제곱 하면 작은 것 중에 작은 거 잡을 수 있겠죠. 자, 왔어요. 뭐라? 자, 이제 두 번째.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또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서 배웠으니까 밑을 좀 확대해서 밑을 작은 친구들로 그림을 그려. 뭔 소리야? 그러면 아니 잠깐 있어봐. 자, 여기가 1이야. 자, 그러면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지? 그럼 밑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잡고 AX의 제곱 잡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잡고 B의 X의 제곱을 잡을게. 밑이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보자. 여기를 1이라고 잡았을 때 말이죠. 근데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긴. 여기 임 위에다가 A를 잡아. 그럼 A의 A제곱이 여기 생기는 거잖아. 또 뭐가 생겨? B의 A제곱이 여기 생기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요. 큰 친구들끼리 비교했을 때 B의 A제곱이 크니까 내가 제일 커. 그럼 제일 큰 건 뭐야? B의 A제곱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친구 비교해 볼까요? 작은 친구. A B제곱과 B의 B제곱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 어딘가에다 B를 잡아. 그래도 A의 B제곱이 B의 B제곱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면 누가 작아? A B제곱이 가장 작은 거겠죠. 작은 것 중엔 작은 게 가장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몇 번? 2번 되시겠죠. 가자. 자, 정의역이 제한받았어요. 픽박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그래도 2 이상 이하 주신 거 보면 양심은 있는 문제네요. fx, a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27배. 27배. 자,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상구 두 가지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가야 되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나는 원점 원점. 자, 그런데 선생님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라고 잡았을 때 정의역 이외의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없지. 절대 없어. 절대 없다고. 그럼 나는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만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건데. 맞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뭐가? 최대값이 최소값이 27배야. 27배. 야, A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A의 2제곱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27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지? 선생님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세제곱이 27이야. A는 누구야? 그러면 A는 3이지. 아, 그럼 그래프하고 맞아 떨어져. 왜? 나는 지금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큰 거죠? 1보다 크게 잡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자 A의 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누가 나온다고? 27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3제곱이 27이니까 당연히 A 값이 누가 나오겠어요? 3분의 1이죠? 합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자, 3분의 9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산술기하 평균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최소값이 54예요. 그럼 누가 정해졌어요? 곱이 정해졌어요. 그때 A의 값은요? 바로 가자. 3의 A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곱해보시게 되면 3의 2A의 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3의 A 제곱까지는 바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최소값이 될 때가 누가 되겠어요? 내가 54란다. 그럼 내가 54라면 내가 누가 나와줘야 되겠어? 27. 그래서 A값은 누구죠? 3입니다. 라고 이번엔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산술기하도 쓰고 2차식도 쓸 겁니다. 뭐요? 자, 가보자. 얘들아, 이 친구가 딱 봤을 때 무슨 관계에 있겠니? 이 친구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치환도 할 거고요. 산기도 쓸 거고 제한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해. 즉 겉모양은 2차지만 내용물은 귀찮은 애들로 이루어진 최대 최소 문제를 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해보자. 근데 얘들아, 방금도 얘기했지. 선생님,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요, 범위가 생겨요. 왜? 산술기하 평균 생각해봐. 산술평균, 산술기하 평균 생각해봐. 물론 그래프는 나중에 한번 또 보여줄 거야. 그건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2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이거 두 개의 곱은 1이잖아요. 그럼 x가 뭐가 생겼어? 제한 범위가 생겼지. 치환하고 제한 범위, 산술기하 써서 제한 범위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준비물 또 하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의 x의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뭐 한 거나 마찬가지지 더하기 2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그러면 나는요 이 4의 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라지 x의 제곱에다가 2를 뺀, 즉 뭐가 나와요? 4의 x의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다라는 준비물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건데? 여기 봐봐. 이제 바꿔보자. y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2의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중간 과정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x는 알파 최소값 베타를 가졌을 텐데 이 x는 무슨 x지? 스몰 x요. 나의 x는 무슨 x지? 라지 x야. 자, 그러면 스몰 x가 들어갔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건 스몰 x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라지 x가 누굴 만들겠다? 최소값을 만들겠다. 최소값은 y라는 게 동일하잖아요. 자, 가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행할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밖에 없겠네. 한번 가보죠. 자, 가봅시다. x-2분의 3의 제곱으로 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6이죠. 그럼 4분의 15가 나오겠네요. 4분의 15. 자, 완전 제곱식까지 왔죠? 자, 그러면 라지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인데 문제는 뭐야? 잊지 말자, 제한 범위. x가 2 이상이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뭔 소리래? 자, 좌표 평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선생님요. 이거 그리면 꼭지점이 2분의 3, 4분의 15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4분의 15? 마이너스. 그럼 2분의 4분의 마이너스 15면 자, 여기가 4분의 15 마이너스고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3이야. 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맞죠? 근데 나는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2부터예요. 그럼 이쪽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올라갈 거야. 최소값이 누구야? 여기잖아. 즉 라지 x가 뭐였을 때? 2였을 때 2를 대입하면 4 빼기 6이죠. 그쵸? 4 빼기 6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라지 x가 2라는 건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라는 건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누구? x가 0일 때죠.
즉 x가 0에서 최소값 누굴 가져요? 마이너스 2분의 7을 가져니 두 개를 더하면 누구다? 마이너스 2분의 7